3억짜리 아파트인데 7억이 넘게 올라갔어요. 아직 그 아파트는 팔지도 않았거든요. 계속해서 저한테는 황금알을 낳아주는 거위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이유 자체는 딱 하나예요. 가족들이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가족이랑 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인님, 이제 막 해 뜬 새벽 6시인데 어디 가시길래 저를 이렇게 부르셨는지. 지금 채널 구독하시는 많은 분들이 좀 아파트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이른 새벽이지만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5월 17일 토요일이고 6시 12분입니다. 가시죠. 네. 네. 저희 어디 아파트 보러 가는 건가요? 관악구를 갈 거예요. 수도권 아파트를 볼 때는 교통을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노선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피디님? 아무래도 2호선이 아닐까. 그렇죠. 관악구를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어떻게 보면 2호선의 그런 장점들을 다 이용할 수도 있고 아직까지 좀 싸요. 저평가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지역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관악구 어디 쪽 가는 거예요? 2호선 라인의 위쪽으로 갈 거예요. 거기 가보면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어요. 저희 지하철 타고 가는 거. 네. 2호선이잖아요. 저희 역삼역이잖아요. 네, 또 2호선 타고 가면 금방 가니까 또 얼마나 걸리는지 시간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6시 38분이거든요. 네. 관악구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삼이잖아요. 여기서 강남, 교대, 서초, 방대, 사당, 낙성대, 서울대 있고 봉천, 네. 여기가 관악구예요. 아, 이쪽이 관악구. 네. 교통을 진짜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기회의 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 이제 봉천역에 도착했는데 시간 한번 볼까요? 네. 6시 58분이요. 2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관악구도 많이 와보셨어요? 당연하죠. 정말 투자를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였는데 투자를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아쉬움이 남아가지고 언젠가 한 번은 매수를 해야지 하고 자주 찾아보고 있는 곳이에요. 부동산 재테크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 하려면 큰 돈 필요한 거 아닌가요? 제가 그 돈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 정도 돈을 가지고 시작했던 건 아니에요. 저는 아마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걸로 한 채를 투자를 했던 게 아니라 두 채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돈이 많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가치 있는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투자금도 조금 해가지고 살 수가 있었던 거죠. 소액이라고는 하지만 네. 사실 저희한테는 진짜 전 재산이잖아요. 크죠.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큰 돈이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재테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진짜 여러 개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걸 하기로 선택을 했었고, 그럼 거기서 이제 최소한 실패를 하지 않으면 뭘 해야 될까를 진짜 많이 고민을 했던 거예요. 정말. 저기 보이죠? 저기 아파트. 우리가 저기를 갈 겁니다. 저기가 관악구에 있는 대장 아파트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관악구 내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 중에 하나예요. 자, 여기 보세요. 살짝 어떻게 돼요? 언덕이? 그러네요.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도 거리가 좀 되네? 완전 역세권처럼 보였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실제 이제 걸어봤을 때 내 걸음으로 얼마 정도니까 보통 사람 걸음으로 얼마 정도 되겠다. 직접 확인을 한번 해보는 거죠. 네. 역세권의 기준이 뭐예요? 저는 500m에서 1km 정도? 그러니까 1km 이내면 그래도 역세권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걸어서 10분 정도의 거리라고 보거든요. 주인님, 근데 요즘 그 아파트들 보면은 이 네. 문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문주. 이게 조금씩 더 있어 보이게? 있어 보이게 말이 만드는데 요즘은 문주를 대부분 다 잘 만들어요. 그리고 요즘 아파트들은 보통 문주를 지나치면 바로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게 지상에 차가 안 다니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문주가 집값에 영향이 있나요? 아니요. 문주보다는 오히려 위치가 어딘지, 입지가 어떤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가볼 지역들은 조금 더 구축을 가볼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소액으로도 하고 네. 뭐 돈을 많이 들여서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2천만 원, 3천만 원 어떻게 집을 사요? 전세를 끼고 샀어요. 제가 샀던 아파트를 보자면 매매가 한 3억 정도였어요. 근데 전세가 2억 8천, 2억 7천 정도였단 말이에요. 투자금 자체는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면 되겠죠. 좀 많이 올라도 네. 사실 사람들이 좀 걱정하는 게 세금 많이 뜨잖아요. 맞아요. 부동산은. 세금이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처음에 취득을 할 때 내는 취득세. 이거는 한 번 내는 거예요, 취득을 할 때. 그리고
보유세라고 해서 재산세랑 종부세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집을 가지고 있을 때 1년마다 한 번씩 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양도를 할 때 양도 차익만큼 내가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취득세라고 한다면 내가 첫 번째 주택을 살 때는 일반과세예요. 1에서부터 3% 정도를 그 정도 이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2주택은 규제지역이라고 한다면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바로 8%로 올라가요. 근데 그 외 지역은 1에서 3%예요. 다만 그 지역도 3주택부터는 8%가 돼요. 4주택 이상부터는 12%가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가 살 집이 몇 억이 오를 게 눈에 보이는 집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아파트를 만약에 내가 샀다고 생각을 했을 때 취득세를 내고 사도 이득이었을까 이득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양도세를 볼게요. 양도는 이제 내가 팔 때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좋은 아파트 사지 못했어요. 그럼 양도 차익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럼 세금이 없는 거예요. 그걸 미리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이제 회사를 다녀요. 연봉 많이 받고 세금 많이 낼래요? 아니면 연봉 덜 받고 세금 덜 낼래요? 많이 받고 많이 낼 거잖아요. 똑같은 거에 많이 오른 거 사서 세금 많이 내세요. 그게 더 나은 거예요. 조금 전에 저 이편한 세상을 봤잖아요. 이제 봉천 두산을 보러 갈 거예요. 두산 아파트 저기 보여요. 저기는 평지처럼 보이는데요? 여기도 가봐야 되죠. 그래요? 가봐야지 언덕이 되죠. 그쵸, 가까워 보이죠. 그래서 가봐야지 아는 거예요. 아 진짜네요. 여기도 언덕이 다시 시작이 되네. 네, 여기 보세요.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 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열선 구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오게 되면 여기 오르락내리기 어렵잖아요. 열선이 깔려 있으면 여기 눈이 녹아요. 아이 바닥에 열선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표시 나 있잖아요. 여기 열선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여기에? 네. 아파트는 뭐 몇 층 이상부터 사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 이런 건 많죠. 어떻게 봐요?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저층을 있으면 진짜 좋겠다. 특히 1층 같은 경우는 아이들 뛰어놀아도 좀 미안한 마음이 덜 들 거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좀 원하는 층, 많은 사람들 수요가 있는 층 같은 경우는 그래도 중층이라든지 고층을 더 좋아해요. 층수가 왜 중요한 거예요? 겨울에 난방을 해요. 따뜻한 기온이 위로 또 올라오겠죠. 그 위에서 내려오잖아요. 근데 1층은 한기가 올라와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좀 벌레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사생활 보호가 좀 안 돼요. 그리고 저층일수록 빛이 좀 잘 안 들어와요. 지금 7시 43분이거든요. 여기 해가 뜨는 걸 보여도 저기 이쪽 보시겠어요? 이렇게 사선이잖아요. 사선. 사선에서도 이 빛이 들어온 데가 있고 들어오지 않는 데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들어온 데가 더 좋겠죠. 아 저런 것 때문에라도 이렇게 와서 봐야 되겠구나. 맞아요. 아침 해를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낮에 어디가 해를 받을 수 있는가, 이걸 보는 거죠. 해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층들도 있거든요. 아침에 해가 들어오는 데가 좋은 거죠.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잖아요. 그러면 동양이 가장 좋은 거겠죠? 말씀대로라면? 네. 근데 아니다. 우리는 제일 좋아하는 거 어디예요? 남양. 맞아요. 적당히 들어오는 거 좋아해요. 아 동양은 너무 직관. 그쵸. 아침에 그냥 자동으로 미라클 모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남양으로 하면서 햇볕이 비스듬히 들어오면서 그다음에 서쪽으로 가잖아요, 해가. 근데 그때까지도 햇볕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하루 종일 어떻게 보면 해가 들어오는 거예요. 맞아요. 남양이. 네.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선호하는 향이 남양이에요. 우리 이렇게 출차를 할 수 있게 차단기가 있잖아요. 네. 이런 데를 선호하기는 해요. 왜냐면 요즘은 주차 구간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이중 주차가 안 되어 있잖아요. 이중 주차가 안 되어 있는 것만 하더라도 그래도 다행이다. 길가에 여기 주차가 되어 있지도 않잖아요. 이런 것도 장점 중에 하나예요. 처음 집 보러 가는 사람들이 꼭 봐야 할 3가지 정도만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지금 딱 생각나는 거는 여기에 근접한지, 그러니까 입구 쪽까지 충분히 걸어 다닐 만한지, 두 번째는 제가 아이를 키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지상에 차가 다니지 않는지를 좀 볼 것 같아요. 근데 단지 내에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아파트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예요. 그 외부의 환경이라든지 그 입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단지가 정말 기깔나게 좋은 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곳보다는 단지가 조금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주변에 입지가 좋은 곳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하철역이 가깝다거나 아니면 상권이 잘 활성화되어 있다거나 또는 학군이 더 잘 되어 있다거나 이런 데가 저는 훨씬 더 좋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와, 오늘 날씨 진짜 좋네요. 제가 옷을 살짝 잘못 입은 것 같습니다. 덥네요. 햇빛을 그대로 받는 옷이 돼버렸네요. 와, 생각보다 진짜 더워지네요, 빨리. 우리 여기 보면 버스를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언덕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거주를 하면서 불편한 게
크진 않을 거예요. 여기는 벽산 블루밍이라는 아파트예요. 2000년대 지어진 아파트예요. 입지 같은 경우도 역에서부터 좀 전에 보셨지만 이게 멀지도 않아요. 버스도 잘 되어 있고요. 저희 지금 아파트만 계속 보고 있는데 네. 크게 보시는 건 없어 보이거든요. 아, 솔직히 네. 저한테 이야기 안 하시고 막 비교하고 속으로 그러고 있으신 거 다 그렇죠. 자, 보세요. 여기는 복도식이에요. 보통 우리가 계단식이 있고 복도식이 있어요. 계단식이라고 한다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양옆에 뭐 1호가 있고 2호가 있고 이런 걸 계단식이라고 하는데, 복도식 같은 경우는 딱 나왔을 때 오른쪽 왼쪽 여기에 쭉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 아파트처럼. 이게 복도식이구나. 네. 어디를 선호하냐라고 한다면 압도적으로 계단식이 좋아요. 가격이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계단식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자, 보면 이제 여기가 신축 아파트가 이제 나와요. 2025년 1월에 입주를 한 아파트입니다. 그래도 여기 가보니까 주말인데도 사람들이 계속 보이죠. 네. 이런 데가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동네 보면 진짜로 이 시간대인데 사람이 없는 데도 있어요. 저는 그런 동네보다 조금 활기찬 동네를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여기는 진짜 새 아파트 느낌 나죠? 여기는 진짜 신축 아파트예요. 1시간 정도 걸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버스도 잘 다니고 찾기도 잘 되어 있는데 그냥 차 타고 보면 안 되는 건가요? 내 돈 전 재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 재산이 들어가는데 내가 이런 노력도 안 한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월부에서 알려드리고 하는 건 돈을 잃지 않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최선의 노력을 해야지 그만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차로 다녔을 때 분명히 이 길이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고 여기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걸어 다니면서 실제로 여기서 거주하는 사람처럼 내가 행동을 하고 지역을 알아가다 보면 이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훨씬 더 높일 수가 있고 더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해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인님, 근데 원래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하셨던 분이세요? 아니요. 집값 하락론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집을 사면 뭐해, 어차피 내릴 텐데 차라리 저축하는 게 더 안전하겠지? 전세로 사는 게 내가 내 돈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전세로 살게 되면 2년 뒤에는 그 돈을 돌려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신혼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전세 금액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2년 뒤에 나 전세금 또 올려줘야 되는데 이 돈 올려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럼 매매로 하는 게 더 나을까? 이사 가는 것도 힘든데 매매를 봤더니 매매는 더 오른 거죠. 내가 내 집 하나 가지기 또는 전세금을 올려주기도 벅차다는 게 느껴진 거예요. 그때 좀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첫째 생겨가지고 이제 얘까지 태어나면 집도 좀 더 커져야 되고 돈 쓸 일은 더 많을 텐데 나는 언제 돈을 모으지? 내가 진짜 집을 살 수 있나? 전세금을 올려줄 수 있나? 이 고민에서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지금이 비슷한 시점이거든요. 왜냐면 지금도 서울의 많은 시세들을 보고 있는데 전세 금액이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고민을 할 거예요. 집값을 내리는 거니까 그냥 기다리고 전세랑 월세로 사는 게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전에 저처럼. 근데 그때 생각이 바뀌는 게 전세금이 올라가거나 매매값이 올라가는 게 보게 되면 조금은 늦을 수도 있다는 걸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저도 그때 바로 시작했던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생각을 했던 거였거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제가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만약에 10년 이상을 이렇게 살았다라고 한다면 저는 진짜 후회했을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지킬 걸 지키면서 투자도 같이 병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배우는 게 오히려 더 훨씬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이유 자체는 딱 하나예요. 그렇게 열심히 해야지 내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배우자랑 그리고 가족들이랑 아이들이랑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가족이랑 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도 있어요. 이전에 와이프가 한번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아이가 아팠는데 병원에 가면 동네 병원이 있을 거고 조금 좀 상급 병원이 있어, 좀 큰 병원이 있을 거잖아요. 병원비가 좀 달라요. 큰 병원에 가게 되면 좀 진료비가 비싸고 좀 동네 가게 되면 진료비가 좀 싸고. 근데 배우자가 좀 물어보는 거죠. 저한테 큰 병원에 가면 돈이 좀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큰 병원 가. 그렇게 하려고 돈을 그냥 버는 건데 큰 병원 가서 잘 진료받고 오라고. 그렇게 제가 했던 행동들이 가족들한테는 비가 올 때 그 비를 가려줄 수 있는 우산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고, 자녀가 뭘 배우고 싶다, 뭐 어디 가고 싶다 라고 한다면 조금은 걱정 없이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가장 좋은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아파트도 열심히 보고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네. 이런 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좀 막막한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내가 뭘 해야 되겠어 라는 마음은
중요한 거는 사람마다 이제 어떤 것에 맞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아파트 투자 같은 경우는 그 중에 방법 중에 하나예요. 누구한테는 부동산이 맞을 수도 있고요. 누구한테는 주식이 맞을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부업이 맞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이든지 하나를 내가 정해서 시작을 하는 거는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결국 월급만으로는 내 노후까지 준비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루라도 빠르게 시작하는 게 좋고, 어떤 게 맞는지를 찾아가는 과정 또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부동산을 선택했고 그중에서 아파트 투자를 선택을 했다면 제가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투자를 진행했었고 성과를 냈었고,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분들도 성과를 내신 분들이 많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수강을 하면서 성과를 내고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초보 때 어떻게 했는지를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때 성장을 할 수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부업이라든지 주식을 하다가 언젠가 한번 생각날 수가 있을 거잖아요. 주일한 사람이 부동산을 한번 해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 다시 한 번 더 월부를 한번 보세요. 그럼 제가 그 자리에 그대로 강의를 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면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기 자리를 지키고 있을 예정이라 가지고요. 언제든지 손게임을 한 번만 내밀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